안녕하세요. 강원도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가 이미 2회차까지 했었죠. 3회차로 오늘도 제시문 면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했던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추천형 인문형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 면접을 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입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주어집니다. 네 개까지 주어지고요. 이 네 개까지 주어지는 걸 우리가 또 역시 분석해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니까 뭐 따로 우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뭐 우리가 해야 될 요소는 동일하죠. 주어진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거를 요약해서 나의 말로 바꿔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004년 3월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라빈드라나 타고르의 교육 철학을 토의하기 위해 모였다. 유럽, 일본, 미국에까지 광범한 영향을 미쳤던 타고르가 한 교육 실험의 주안점은 학생들이 소크라테스식 방식으로 토론하고 세계의 많은 문화, 그중에서 특히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을 모든 교과 과정 속에서 학습,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격적인 힘을 기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타고르의 아이디어는 인도에서 무시되고 심지어는 조롱을 당하고 있다. 학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육 개념 때문에 타고르가 인도의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던 풍부한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위한 훈련이 변두리를 밀려났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동의했다. 지금같이 인도가 자신의 영혼을 공격한다면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관료주의적 둔감성과 무비판적인 집단적 사고가 횡행하는 최근의 인도 사회 현실을 보건대 많은 참석자들은 대답은 아니오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제시문은 어떻게 볼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보시면 핵심 오해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자, 선생님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론가가 등장하잖아요. 사상가나 철학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필자가. 그러니까 따라가 주는 거죠. 타고르의 교육 철학은 그럼 아마 타고르의 교육 철학이 중요한 화두가 될 거야 라는 걸 예상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고르의 교육 철학은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자, 그럼 그게 뭐야? 보시면 타고르가 한 교육 실험의 주안점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방식이야. 그런데 그게 뭐야? 라고 봤더니까 이렇게 뒤에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그럼 이걸 통해서 인격적 힘을 기르는 게 주안점이야 라는 거였죠.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그러나 이유가 되겠죠. 인도에서는 약간 무시당하고 있어. 조롱당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중요 어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여기 가는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나서 주제 문제 이렇게 길게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길게 굳이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잡은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타고르의 교육 철학은 소크라테스 방식이고 그것은 음악, 미술 뭐 등등등 하는 그런 거 다 체험하게 해서 인격적인 힘을 기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거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조롱당하기까지 해 정도로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다만 마지막에 아니오는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이건 문제가 있어 라는 걸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자, 제시문을 보도록 할까요? 자, 2006년 겨울에 미국의 아주 권위적인 모 대학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뭐 똑같네요. 자, 심포지엄의 주제는 교양교육의 미래였다. 그러나 그러면 교양교육의 미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뒤쪽에 아무래도 후술해서 더 의미값이 있겠네요. 행사 몇 달 전에 연사로 예정된 사람들이 주제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의 형식도 취소되었으니 그냥 와서 무슨 주제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규모 청중에게 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게 그것을 전한 행정직원의 설명으로는 그렇게 변경된 이유는 그 대학의 총장이 교양교육에 대한 관한 심포지엄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서 비즈니스 및 기업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최신 기술과 그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으로 대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문제점에 대한 사회 현상이 문제시 될 수 있는 요소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또 잡아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심포지엄이 있었다는 거죠.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 주제는 교양교육이었다. 아, 그럼 핵심적인 어휘들을 구조 골라보자면 심포지엄이 있었네.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양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려고 했어. 그러나가 저는 가장 중요한 어휘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취소가 돼버렸어. 주제가 변경돼 버렸어. 이유는 뭐야? 큰 관심을 끌지 못해 라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2006년 현대사회니까요.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권위 있는 대학에서조차도 교양교육에는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실용학문에만 관심이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제시문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으로서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했다. 자, 아까 이상하게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연결되고 있네요. 격정적인 수사를 좋아하고 논쟁에 회의적이었던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는 비판적 질문, 그러면 소크라테스에게 비판적 질문하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군요. 자, 자신의 이상에 충실했던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 소크라테스의 모범은 서구 전통에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온 교양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또한 그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인도와 비서구 문화의 교양교육 아이디어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철학과 여타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주장을 펴는 습관을 길러줄 것이며 그렇게 길러진 능력이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시문에 맞춰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상가나 철학가가 나오거나 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한다.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제시, 즉 다 제시문에서 흐름의 중요한 요소는 소크라테스가 될 거니까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핵심 어휘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쭉 설명되고 있지만 뭐 처음에 이걸 인용할까도 고민해봤지만 결론적인 건 결국 비판적 질문하기죠. 이 사람이 했던 건 소크라테스 비판적 질문하기야. 그리고 철학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쭉 따라가다가 보면 나오고 있는 인문학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이 돼 라는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주제문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길게 잡았는데요. 모든부터 때문이다까지 잡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철학과 여타 인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를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사고가 발전되면 민주주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가볼게요. 자, 다 제시문이네요. 다 제시문을 보시면 요거는 이거 결국은 이렇게 이 제시문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문제점인 거예요.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요소가 중요한 거죠. 자, 자세히 봐야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 제목을 꼭 보셔야 돼요. 표의 제목을. 서울 소재 대학 학과 신설 그리고 폐과 현황입니다. 그럼 신설부터 볼까요? 자, 신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폐과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요 녀석이죠. 신설되는 걸 봤더니까 공학 계열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에 폐과되는 녀석을 보면 공학이 적어요. 자, 제가 기준 하나만 가져오죠. 일부러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만 잡자는 거죠. 주제 하나 잡으면 자, 공학이라는 학문은 특이하게도 신설은 많이 되고 있는데 폐과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서울소재대학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소재대학에서. 그런데 반면에 파란색의 인문교육은
신설도 적고요. 그 다음에 폐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경시되고 있는 풍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주요 요소라는 말로 정리해 봤는데 신설학과는 공학 중심이고요. 폐거는 인문 중심입니다. 결국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현상은 서울소재대학은 인문계열을 폐과하고 공학계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현상으로 읽어낼 수 있죠. 자, 요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고 가보시는 거예요. 자,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와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항의 형태도 거의 흡사하죠. 자, 두 번째 또 가볼까요?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에 드러나는 사회 현상을 분석 해결 방안을 제시해.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구조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출제 의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걸쳐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서는 토의가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을 길러야 한다.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제가 의도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게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문화, 통합사회,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을 법한 이야기들만 거의 요소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갖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시겠죠. 자, 다시 와서요. 심층적으로 세계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역시나 문제가 주어질 거고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심지어 인문적 교양과 예술 교육은 국가적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는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요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실제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가나를 바탕으로 해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자, 보십시다. 가의 제시문을 정리해야 될 거고요. 나의 제시문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둘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예시 답안 가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는 풍부한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위한 타고르의 교육 철학이 인도에서 무시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타고르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타고르의 교육 철학이 무시당한다.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고요. 나의 제시문 나는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쨌든 간에 심포지엄이 취소됐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교양교육의 미래를 다루는 그걸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취소되었다. 결국 문제 상황이다 라는 거가 되고요. 자, 제시문 나는 분석하고 논쟁하며 이치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바람직한 삶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소크라테스의 비판적 질문하기는 서양 교양교육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정신적 가치를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으며 인문학적 사고와 상상에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실패할 수 있다. 모든 나라가 경제 성장에만 치우쳐 있어서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가치를 살릴 수 있다. 이윤동기에 따라 과학기술 교육은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문학, 예술 교육도 중요하다. 소크라테스식 사고는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줄글 형태로 써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만 기억해서 가져가셔야 될 건 각 부분별로 키워딩이 있을 거예요. 가는 타고르, 나는 교양교육이 취소되었음. 그렇죠? 그리고 다에 와서는 이거 안 돼. 교양교육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가져가야겠죠. 이 흐름을 하나씩 가져가요. 다만 흐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용을 필요한 사항을 쭉 사례부터 정리해 놓고 나서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이네요.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에 드러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가 문제야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what 고려하는 거고요. 해결 방안 좀 얘기해봐 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가의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요. 나의 내용 정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라죠. 라의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은 뭐야?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 도출해봐라 라는 겁니다. 물론 해결 방안이 굉장히 어떤 현실적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에서 지난 3년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인문사회 계열학과 19개가 사라지고 공학계열학과 23개가 신설된 걸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17개, 23개까지 명시하지는 않아도 돼요. 다만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는 인문계 경시풍조 심화와 학과 간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단기적인 경제 성장이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학부모, 대학, 정부 등에 의한 인문학과 예술 교육은 설자를 잃어버리고 있고 첨단 산업 대폭 지원을 기반으로 자연계학과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인문계열 학과가 축소되는 것은 대학 취업률로 평가하는 정량 지표가 있기 때문에 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인문학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평가 지표를 바꾸고 예산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가와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고 궁극적인 발전적 사회로 나아가려면 인문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 사회를 위해 인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이거죠. 결국 나는 인문교육을 너무 경시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현상을 뽑아냈고요. 근데 보니까 가와 나를 보니까 인문교육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와 나를 내용을 삽입해서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저희가 시켜보면 학생들과 면접 지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가와 나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따와서 씁니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겠죠.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나만의 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나만의 말로 바꾸는 것과 그대로 인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개 학교의 문제를 한번 제시문을 좀 살펴봤어요. 면접이라는 것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지금 면접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요소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미 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라 보면 돼요. 다만 각 학교별로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각 학교별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혹은 저희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괄적으로 제가 좋은 면접과 나쁜 면접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몇 개 학교를 좀 골라봤는데요. 거기는 얘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9990입니다. 좋은 건요. 적절한 제시문 내용 파악. 너무 중요하죠. 제시문 면접에서 제시문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 해결점이 없겠죠. 그리고 자,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잘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의도대로 말하지 않고요. 본인의 생각을 아닙니다. 질문의 의도대로 말해야 됩니다. 면접은요. 정답이 없는 듯 정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질문의 의도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제시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시해라. 그럼 논리성의 근거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시문인 3개면 3개 중에 2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주어진 제시문 내에서 찾아라 라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면접이라는 건 결국 인상 지우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독이라고 하셨을 경우에 쭈뼛쭈뼛하고 소극적인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을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대학에서도 이 친구 괜찮네, 발전 가능성이 있네 해서 뽑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자신감 있게 해야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논리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말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긴장이 더 되다 보니까 적절한 제스처도 너무 과도하지 않게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나쁘네요. 배드라고 해봤는데. 자, 첫 번째, 구어체를 사용하는 답변입니다. 자, 학생들,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공적 말하고 사적 말하기 배웠잖아요. 근데 면접이라는 요소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완을 해서 뭐뭐 했어요?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지만 친구한테 말하듯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발표하는 자리고요.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구어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요건 많이 합니다. 말을 흐려요. 뒤로 가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자신감과 상충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뒤로 가서 거기서 흩어져 버리면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첫인상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말하는 습관의 적절성. 요건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건데, 자, 지금 저도 여기 카메라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요즘 휴대폰이 좋잖아요. 휴대폰을 놓고 친구들하고 질문을 해주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표정, 자신이 긴장한 얼굴, 자기만의 습관, 뭐 코를 만진다든가 머리를 이런 습관들이 나타나. 그거 하지 말아야겠죠. 불필요한 습관들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어떻게 섰을 때, 어떻게 말했을 때 훨씬 더 강렬한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주장에 따른 근거가 미약하고 해결책이 비현실적.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답은 있습니다. 이게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전제 조건 내에서의 정답을 도출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창의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 해버리면 이거는 상대편, 즉 면접자가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팁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서 일부를 잘 활용하셔서 해결책을 도출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으쌰으쌰 하셔서 면접 열심히 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 또 여러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잘 참여하셔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센터 교사 김경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